네, 안녕하십니까. GT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 파트는 유형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개념 설명 잠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 유형이죠.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원 밖에 있는 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요쯤에 뭐 점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보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점 P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바로 요 거리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 P점은 이미 원 위에 있는 임의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하게 되면은 요렇게 무수히 많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을 거란 말이 하게 되면, 그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쌤이 긋고 있는 요 직선들이 전부 다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 정도로. 자, 그러면 그때 이 거리 값들이 최대가 되는 곳 또는 최소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P점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겠죠, 그지? 그럼 이동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이 올 수가 있냐면은 바로 요 지점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은 바로 누굴 지나는 점이냐면은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일 때 이야기입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때의 그 직선일 때 요 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최대 거리가 되는 거죠. 됐지? 다시 말해서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최대 거리가 돼요. 쌤이 한 거 따라왔죠? 어떤 식으로 한지 다시 말해서 요만큼 길이가 바로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쌤, 그럼 언제 최소돼요? 자, 최소는 요 지점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P 지점이 여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되는 거죠. 직선 조금만 한 개 다시 끌게. 요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거리가 바로 최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최대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최대거리는 A라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냐면요, 바로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 거리를 쌤이 D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최대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D죠? D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 더 더해주시면 되냐면은 요거 반지름 길이가 R이니까는 R만큼 더했었을 때가 바로 최대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최소거리죠. 최소거리. 자, 최소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거리도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D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D 값에다가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바로 반지름 길이 R이죠. R만큼 뺐었을 때가 바로 최소거리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플러스 반지름 또는 마이너스 반지름, 요게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에 이르는 거리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뒷파트부터 해서는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그려서 그림 그리면서 할 테니까는.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특별 유형꼴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끔씩 문제에서 요런 꼴이 나와요. 자, 그럼 이 꼴은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달라는 거야. 됐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은, 자, 또 쌤이 한번 직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기본형 꼴이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있는 점을 쌤이 a, b라고 잡도록 할게요. 됐지?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점을 쌤이 x, y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
그러면 연결시켰을 때 이 거리를 뭐 D라고 잡도록 할게 하게 되면은 됐지? 다시 말해서 요 D 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는 얘 빼기의 제곱이죠. x 빼기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빼기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요 식이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원 밖의 a, b라는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에 이르는 거리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해했나?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얘의 최대값 구해보래. 그럼 다시 말해서 원 밖에 있는 a, b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쌤이 하는 거 이해했나?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디 또 요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었던 요거리가 바로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P점이 여기 있을 때 느낌 잡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주면 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반지름 길이 얼마만큼? R만큼 더하게 되면은 그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 문제 보시기에는 조금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럼 선생님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7번의 113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점 A 코 A 마이너스 2,1이죠. 하고 얘는 지금 현재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지, 그지? 그럼 쌤이 표준형으로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x 빼기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20 했으니까는 여기는 플러스 16 요렇게 고쳐볼 수 있겠다. 자, 됐죠?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라고 했쌤이? 바로 반지름 길이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제곱해서 뭐 돼야 되니까 16 되니까는 반지름 길이는 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또 도형을 한 개 그릴게요. 이렇게 원 그리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몇 콤마 몇이냐면은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원 밖에 있는 점 A라는 점 그냥 쌤이 임의로 또 찍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그지?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어딘지 모르니까 쌤이 P 아무 때나 잡을게요. 이렇게 선분 AP 길이 최대값 구해보래. 그러면 선분 AP 길이라는 거는 요 길이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됐지? 그럼 P라는 점이 이동할 수 있을 거고요. 언제 최대가 되냐면은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나?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최대값 대문자 M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P점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라고 했었죠? 다시 해서 최소값은 바로 요 거리가 되겠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 A까지 거리부터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최대값은 거기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최소값은 바로 요 길이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빼주게 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 최대값부터 자, 일단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부터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2,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1 사이의 거리 D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니다. 그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빼서 제곱이니까는 16 플러스 빼서 제곱이니까는 25. 그래서 루트 41이 현재 D값이 되는 거야. 요 값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루트 41에다가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어요? 4였죠? 4만큼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D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뺐었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n 곱하기 m 스몰 n 곱하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합차 공식이겠죠. 그래서 41 빼기 16이므로 정답은 25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7번 문제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되어 있죠. 기본형이기 때문에 중심 좌표 값은 0,0이고요. 반지름 길이는 r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럼 쌤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원하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 0,0. 자, 원 밖에 있는 점이니까는 여기를 a라는 점 3,-6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 또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어디다가 선 그어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다가 이렇게 선 그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 잡죠? 그럼 다시 말해서 P점이 여기 있을 땐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최대값은 얘 플러스 반지름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D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제곱해주면은 9 플러스 36이니까는 루트 45니까는 3루트 5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 3루트 5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더했을 때 값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으니까는 4루트 5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R값은 결국에는 루트 5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간단하죠, 의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38번 요거 별표 3개 해주시고, 자, 쌤이 앞전에서 요거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쌤이 이렇게 볼게. a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중심이 0,0, 반지름 길이는 2짜리인 원이죠. 요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두기로 했네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이 한 개 있는 거야. 요렇게. 자, 빼서 플러스 4 돼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4, 빼서 3 돼야 되니까는 3이라고 둘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요 A라는 점에서 P점 사이 거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됐지? 그래서 PA 거리는 선문 PA 길이라고 할게요. 길이는 루트 이렇게 된 거지? 얘 빼기 얘 제곱, 그러면은 A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3이니까는 B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A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을 뭐 구하래?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아, 다시 말해서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다시 여러분들은 어디? 요 길이 또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P점이 어디 있을 땐 거야? 바로 여기 있을 땐 거죠. 됐지? 그래서 요만큼 길이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됐지? 그래서 최대값은, 자, D값부터 먼저 구할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게 되면 루트 16 플러스 9니까는 25니까는 5로 결정되겠죠. 그지? 그래서 5 플러스 반지름 길이는 얼마? 여기가 4였으니까는 반지름 길이는 2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그 정답은 얼마 되냐면은 바로 7로 결정되겠죠. 간단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느낌 잡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9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한 개 또 개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직선 파트, 직선 방정식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복습 삼아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됐지?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야. 0이라는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기로 약속을 했었냐면은 요렇게 세우기로 약속을 했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요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기 때문에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됐지? 그럼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 값이 얼마고 0이고요. 이 값이 0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는 둘 다 성립해야 돼요. 되겠지? 그러면은 두 직선이 둘 다 0 되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교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고, 되겠지? 그러면 두 직선의 저 교점을 지나는 요식 정리해주게 되면 당연히 몇 차 나오냐면 1차 나오죠.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했었어.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끼 잡죠? 자, 그럼 일단 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원부터 한번 적어볼게. 쌤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원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요런 두 번째 원을 그렸습니다. 그지?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요 만들었던 요식하고 똑같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연결시켜 줘야 돼요. 뭘로? k에 대한 식으로.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렇게. 조금 복잡죠, 그지?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나뉘어요. 뭘로 나뉘냐면은 첫 번째가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k 값이 여기 있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은 x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돼버리니까 없어지겠죠? 느끼 잡나? 되겠지? 다시 말해서 몇 차가 되냐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되겠지? 얘는 1차식이 돼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1차식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직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석은 두 원의 항등식이니까 얘도 빵이고 얘도 빵 되는 값이죠. 그러면 두 원이 빵 되는 값은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1 돼버리게 되면은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 나와버리죠. 됐지? 다시 말해서 얘는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위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땐 거라. 자,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돼버리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는 요식 정리해주게 되면은 x하고 y에 대한 2차식 그냥 그대로 나오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해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2차일 때는 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원이라는 뜻으로 그 문제의 해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의 케이스는 예일 때 또는 예일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느끼 잡죠? 자, 금방. 조금 특별한 거는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인 거야.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 여기에 교점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식이 의미한 게 뭐라고 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근데 k가 마이너스 1 돼버리게 되면은 x제곱은 없어지기 때문에 1차 방정식 나오죠? 됐지?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1차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요런 직선이 한 개 나오겠죠. 선생님이 조금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느낌 잡나? 자, 그러면은 이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요만큼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하죠. 현.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요 선분 길이를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러면 그 현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현의 방정식은 그냥 그대로 직선 방정식인 거라. 되겠지? 그 다음에 공통이기 때문에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현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구하라는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냥 요걸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9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나왔으니까 이 직선은 바로 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됐지?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 있는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두 원을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요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이니까는 쌤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뺐으니까는 식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x 뺐으니까는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직선이죠. y에 대해서 식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2분의 1x 넘기고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요러한 직선이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직선 주어져 있냐면은 y는 ax 플러스 6이라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현재 뭐래? 수직 관계래요. 자, 그러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자, 이제 외울 때 됐죠? 무조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로 고정됩니다. 됐지?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현재 2분의 1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a가 되겠습니다. a. 근데 곱했더니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느끼 잡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140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현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르게 해석해 주시게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방정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반형꼴로 먼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4x 플러스 4 넘겼으니까는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 가능하고요. 얘는 이미 정리되어 있네요. 그지? 이렇게 됐죠? 자, 식 세울까요? 빼는 거라고 했었죠. 왜? k 값이 얼마였으니까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뺀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빼서 식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5니까는 마이너스 1은 0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1번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들아 평행 조건 주어져 있으면은 기울기가 같다죠?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먼저 구해봐야 돼. 그럼 방금 앞에서 했던 것도 동일하죠? 플러스 x 돼 있고 여기에다가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빼서 식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없어질 거고요. 뺐으니까는 3x, 뺐으니까는 마이너스 y는 0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y는 3x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3이죠. 자, 그 문제에서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직선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근데 이 직선이 현재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은 1,1을 지난대요. 그지? 그래서 x하고 y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돼 버리죠. 다시 직선 방정식 다시 세워주시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직선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만 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2번 별표해 주시고, 자, 얘는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봐야 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원이 뒤에 있는 이 원의 둘레를 2등분 해야 된대.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면 원이 원의 둘레를 2등분 한다. 그게 무슨 의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인 거야.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원이 현재 앞에 있는 얘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3a는 0. 뒤에 있는 요 원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 현재 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요만큼이 전체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큰 원이 얘가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 친다는 거는 현재 요만큼 호의 길이와 요만큼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느낌 잡나? 다시 말해서 요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은 상태인 거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얘는 이 직선은 이 작은 원에 뭘 지나야 되냐면 바로 지름이 돼야 됩니다. 요점, 그지? 요렇게. 요만큼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라.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 잡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냐면은 앞에서 했던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한 개 세울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 뭐 하면 돼? 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구할게요. 얘를 직선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L 값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원을 빼면 된다고 했었죠. 요렇게. 자, 그럼 뺐으니까는 요렇게 없어질 거고, 뺐으니까는 a 빼기 2x, 뺐으니까는 2y 4y네, 그지? 쏘리. 요건 조금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여기는 4y 플러스 4y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한 개 결정되겠죠. 요렇게. 근데 이 직선이 현재 어딜 지나야 되냐면은 2등분 한다고 돼 있으니까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느낌 잡나?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요식 조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 전체의 제곱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니까는 요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볼 수 있겠다. 이 원의 중심 좌표값은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콤마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이 누굴 지나야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1 콤마 플러스 1을 지난다기 때문에 여기하고 x하고 y 값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대입해서 a 값 구해주시면 돼요. 그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고요. 1 대입했으니까는 6 빼기 3a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a는 8이니까는 a 값은 얼마로 결정되냐면 바로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법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143번 문제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됐지? 다시 말해서 얘는 k 값이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어쨌든 식을 조금 정리하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일반형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었죠. 요 식도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1 넘겼으니까는 플러스 1 돼버리겠다. 이렇게 요까지 했나? 자, 그러면 식 적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번에는 k 붙여줘야 되겠죠?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하고요. k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되겠지? 그러면은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현재 이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면 3콤마 1을 지난대. 그 다음에 x하고 y에다가 얼마? 3하고 1을 대입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9고요. y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1이죠. 그래서 앞에는 9 플러스, 자, k 곱하기 x에다가 3 넣었으니까는 9, y는 플러스 1, 10되고 6이니까는 4고 2니까 3k 나오겠다. 요렇게 식정리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k 값은 얼마로 결정돼버려?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k 값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됐으니까는 당연히 요 k 값을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해서 식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으니까는 여기다가 바로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x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뺐죠? 그러면 플러스 6x니까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6x 뺐으니까는 마이너스 3x니까는 플러스 6y겠구나. 그지? 그래서 플러스 6y 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4 돼버리겠다. 이렇게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b 값도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c 값은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4번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부터 먼저 구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4는 0.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k 값이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근데 이 원이 현재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1,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 y에다가는 0 대입 이렇게. 그지?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 돼버릴 거고요. x에다가 1, y는 0이니까는 1 대입했으니까는 3k 되겠다. 3k. 다시 말해서 k 값은 얼마로 결정되냐면 바로 1로 결정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1 아니죠? 그지? 그래서 여기 k에다가 1 넣어서 또 다시 식정리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러면 k에다가 1 들어갔으니까 식정리 해주시게 되면은 2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y제곱 1 넣었으니까는 마이너스 8x 1 넣었으니까는 마이너스 8y 1 넣었으니까 4 플러스 2니까는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양변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요. 자,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시면 된다고 했었죠.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는 5 이렇게 결정되겠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은 선생님 분명히 뭐 반지름 길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원의 넓이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므로 r제곱 값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5죠. 그 정답은 5파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45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0,0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지? 자, 또 마찬가지 식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4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얘가 현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냐면 0,0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에다가 빵빵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0 대입했으니까는 2k는 0. 다시 말해서 k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는 마이너스 2ax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는 플러스 8y고요. 플러스 2y 되겠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는 없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 값은 0. 자, 식정리 y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y는 0이 될 거고요. 요걸 갖다 또다시 뭘로? 그치?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보시게 되면은 제곱하고 플러스 y제곱 되겠죠? y제곱 아닌데 잠깐만요.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되고 요거 정리해주게 되면 a제곱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정리해주면 플러스 2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식 정리해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주의사항 여기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반지름 길이 제곱이라고 되어 있었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원의 넓이가 10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 그 값이 10파이라는 거는 r제곱 값이 결국에는 얼마?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r제곱 값이 a니까 이 값이 결국에는 10인 거라 하게 되면은 그럼 결론 a제곱은 얼마 되면 돼? 9 되면 되죠. 양수 a 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쌤이 조금 잠깐 더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중심은 0,a라고 잡아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원방정식 한번 세워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a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갖다가 쌤이 일반형으로 고쳐보시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요 정도로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봐. 중심이 y축 위에 있었을 때는 내가 현재 일반형 꼴로 식을 고쳐봤더니
x 제곱만 있고요. x에 대한 1차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요식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일반형 꼴에서 일반형에서 1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일단 10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하고 플러스 k 적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식정리 한번 해볼게요. 식정리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 처음이니까는 쌤이 일단 시간 다 해드리겠습니다. 4k-8x 그 다음에 플러스 4y니까 플러스 4-8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k 뭐 요정도로 식정리가 될 거라 하게 되면 자 근데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었을 때는 일반형에서 쌤이 뭐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어? x의 1차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x의 1차 있네. 근데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마 되면 돼? 0 되면 됩니다. 오, 오케이. 이해했나? 다시 말해서 첫 번째 x가 1차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가 이 값이 0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k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되냐면 바로 2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방정식 완성시킬 수 있겠네. 그래서 k에다가 2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3y제곱 어차피 여기는 빵이죠. 2 대입했으니까는 28에 16 그 마이너스 12 y 2 대입했으니까는 28이니까는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다.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12는 0 될 거고요. 자,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16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이 값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원의 중심이 0,2 y축 위에 있죠. 반지름 길이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원둘레 공식은 어떻게 돼? 2r파이죠. 되겠지? 지름파이라고 외워도 상관없고요. 다시 말해서 얘는 8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오케이. 그 정답은 8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느낌 잡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배우는 유형 자체는 또 뭐냐면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또는 원과 한 점에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느냐면은 접한다입니다. 접한다.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럼 쌤이 요 원의 중심을 한 개 찍을게요. 이 원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한 개 찍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한 개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판별식 이용한다 이런 방법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쌤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여기 지금 다 뭐야? 원하고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겠죠. 하게 되면은 거리. 그래서 요 길이를 쌤이 D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길이를 선생님이 D라고 잡도록 할게요. D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있죠. 자, 그것도 반지름도 한번 표시해 볼게. 이 원의 반지름 길이 현재 요만큼이죠. 이 원의 반지름 길이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일 거고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도 이만큼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가 현재 반지름 길이고 얘가 현재 반지름 길이고요. 얘가 현재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조건. 자, 원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누가 더 크냐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 직선까지의 거리 D 값이 반지름 길이 R보다는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 한 점에서 접한다 돼 있죠? 그러면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하고요. 반지름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D값이 반지름 길이 알 거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요 조건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어떤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밖에 있는 어떤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값은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위에는 절대값 씌우시고요. X1 넣고 그러면 AX1 Y1 넣고 BY1 플러스 C 요렇게 구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필수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 외워져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무조건 외워주시고 이 D파트부터는 요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몇 번 문제 보시면 되냐면은 1147번 문제 요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당연히 뭐부터 구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원부터 한번 그려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의 정보부터 볼게요.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2가 중심이고요.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제곱 값이 5니까는 그지? 그 쌤이 여기 중심 좌표 값을 마이너스 1,2라고 적고요. 문제에서 y는 2x-k라는 어떤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되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선은 현재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굴 구해줘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은 2x-y-k는 0이라는 직선일 거고요. 되겠지? 요 거리를 쌤이 D라고 잡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게 되면은 루트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니까는 루트 5가 되겠죠. 분의 위에는 절대값 씌우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마이너스 2 y에다가는 2 대입이니까는 마이너스 2 다시 말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라고 적어볼 수 있겠다. 느낌 잡나? 자, 근데 이 D값은 현재 자, 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였죠? 요만큼. 이렇게. 루트 5보다는 D값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죠. 이해했나? 되겠지? 다시 말해서 루트 5보다는 요 D값이 작아야만 반드시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식 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양변에다가 루트 5 곱했으니까는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지? 느낌 잡나요? 그래서 요거 양변 제곱해서 뭐 식정리에 상관없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8k 플러스 16 요거 제곱했으니까 25 되겠죠? 넘겨주시게 되면은 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9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1이 0보다는 작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끌려고 있으니까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요, 큰 것보다는 작다고 했었죠. 이렇게 느끼셨나?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k 값 구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부터 1 사이에 있는 k 값의 개수는 9개 나올 겁니다. 되겠지?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원이 있고요. 이렇게 A, 그러면은 A 중심은 마이너스 2,3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요 값이 바로 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 제곱이었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R 값은 루트 A라고 더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쌤이 또다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 그리시고 여기 직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찍고 여기가 마이너스 2,3이죠. 이렇게 수선 내려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쌤이 D라고 둘 거고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는 직선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지? 다시 그릴게. 직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잠시만요. 직선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 수선 내렸죠? 이렇게 90 요만큼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는 D라고 잡도록 할게. 자, 그 다음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얘가 바로 반지름 길이죠. 이렇게 얼마냐면은 루트 A입니다. 그지? 루트 A. 자, 그럼 다시 말해서 D 값은 루트 A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지? 다시 해서 루트 A 값이 누구보다는 D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D 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는 공식대로 하게 되면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루트 25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계산시켜 주게 되면 8 나오겠습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루트 2 값은 큽니다. 누구보다는 5분의 8보다는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25분의 64가 되겠죠. 요 값은 대략적으로 2점 얼마니까는 얘보다 큰 정수 A 값, 자연수 A 값은 당연히 3부터 시작이겠죠. 되겠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3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원이 있고요. y제곱은 1. 중심은 1,0입니다. 그지? 반지름 길이 값은 1이 될 거고요.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현재 y는 mx 플러스 1이고요.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도 적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의 중심 좌표값은 1,0입니다. 그지? 자,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또 마찬가지 쌤이 d라고 잡을 거고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는 반지름 길이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요만큼이 현재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D 값이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 값 구해보시게 되면 D는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X 값에는 얼마 넣어주면 되냐면 1 넣고요. Y에는 0 넣었죠. 위에는 절대값 M 플러스 1이라고 적어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현재 1보다 작죠. 그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서 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얘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2n 값이 0보다는 작다니까는 n 값은 0보다는 작습니다.
요렇게 한 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n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실수 n값은 0보다는 작다라고 써볼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5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고 직선이 뭐 할 때냐면은 바로 접할 때 이야기죠. 되겠지?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원은 x-2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이기 때문에 중심 좌표값은 2,0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반지름 길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값은 루트 2라고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쌤이 또 원을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을 텐데 현재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은 접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해서 얘가 현재 뭐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요. 넘겨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정도로도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중심은 몇 콤마면 2,0이고요. 자, 문제에서 접하기 위해서는 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값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값이 서로 어떻게 되면 서로 같으면 된다고 했었죠?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니까는 루트 2 값하고 d 값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d 값은 또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게 되면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루트 2 될 거고요. 분의 위에는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0 넣고 다시 말해서 k 마이너스 2하고 절대값.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면 루트 2 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k 마이너스 2 얘는 2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양수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4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1151번 문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이렇게 됐네. 오케이. 문제 친절하게 중심좌표가 주어졌어요. 자, 넓이가 5파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의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라고도 쓸 수 있겠죠? 왜? 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는 5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지름 값은 루트 5. 이렇게 됐나? 자, 그럼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선도 한 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직선이 x 빼기 2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일 거고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값은 반지름 길이 얼마랑 같으면 돼? 루트 5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루트 5 값은 같습니다. d 이렇게. 그래서 d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는 제곱 플러스 제곱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그러면은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는 k 마이너스 8 되겠다. 절대값 이렇게.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은 루트 5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양변에다가 루트 5 곱했으니까 5 돼 버리죠? 되겠지? 절대값 풀게 되면은 첫 번째 k-8 값은 플러스 5가 돼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k-8 값은 마이너스 5가 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지? 그럼 요때 나올 수 있는 k 값은 13이 가능하고요. 요때 나올 수 있는 k 값은 플러스 3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k 값을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1152번 문제. 자, 문제에서 x축, y축 및 직선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8은 0에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거 앞에서 했던 거죠. x축, y축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되겠지? 어디서? 1사분면에서.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식을 세우게 되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니까는 x하고 y 좌표의 값이 같고요. 그지? 반지름 길이는 a제곱 요렇게 식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있겠죠. 이렇게 직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얘의 중심좌표 값은 a,a죠. 반지름 길이 또한 얼마입니까?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됐죠?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이 누구야?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이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 d값은 a하고 뭐 하면 돼? 반지름 길이하고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a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d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는 25 플러스 144니까는 169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169는 13의 제곱이니까는 1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A 넣고 A 넣고 그지? A 넣고 A 넣고 그러면은 17A 마이너스 8 질대값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은 A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대값 17 A 빼기 8은 양변에 13 곱했으니까 13A라고 결정 지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17A 마이너스 8 값이 13A가 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4A는 8이니까 A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17A 마이너스 8 값이 마이너스 13A가 돼도 상관없죠. 절대값이었으니까는 그지? 그래서 하게 되면은 17A 넘겼으니까는 30A는 8이니까 A 값은 30분의 8됨으로 15분의 4라고 한 번 더 구해볼 수 있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큰 원의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얘는 반지름 길이가 그냥 A인 거야. 그지? 반지름 길이가 A였죠. 그러면은 큰 원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큰 거 구해주면 되겠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왜? A 값이 2니까는 반지름 길이가 얘가 더 크잖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큰 원 넓이 값은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원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반지름 제곱 파이죠. 그 정답은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153번 문제 요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직선하고 만나지 않도록이야. 됐지? 자, 그럼 또 똑같이 문제에서 이미 원 다 주어져 있으니까는 쌤이 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이 직선하고 현재 원은 만나지 않는 관계죠. 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이렇게 구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갖다가 쌤이 D라고 둔다고 했다면 반지름 길이는 얼마냐면은 1이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반지름 길이일 텐데 요만큼 현재 1인 상태인 겁니다. 그지?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지. 반지름 길이가 D값보다는 뭐 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D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D는 요 직선이 누구예요? Y는 mx-2m이죠. 넘겨서 식 조금 정리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적어보시게 되면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위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가는 0 넣었죠. 그래서 위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3m 그 값이 현재 누구보다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냐면은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지? 얘보다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3m 양변에다가 얘 곱했으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9m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제곱했으니까는 m제곱 플러스 1 넘겨주시게 되면은 8m제곱 이 값이 1보다 크다. m제곱 값은 결국엔 누구보다는 8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실수 n값이 아닌 것은 이거 구하래.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m에다가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이니까 얘는 가능하죠. 왜? 8분의 1보다 크잖아. 그지? 2분의 1도 가능합니다. 그지? 이렇게 2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근데 4분의 1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n값이 4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16분의 1이죠. 16분의 1은 8분의 1보단 작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1154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은 a, 0이죠. 반지름 길이 값은 1입니다. 그지? 1. 이렇게. 또 그림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얘가 현재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일 거고 이 원의 중심은 a, 0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쌤이 또 d라고 둘게요. 이렇게.
반지름 길이 값은 1이었으니까는 요만큼 길이가 지금 현재 1이 되는 거죠. 반지름 길이 R 값은 1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길이 R 값이 D보다는 뭐하다? 작다. 그래서 D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루트 2 분의 0 놓고 A 놓고 절대값 A-3 그 값이 누구보다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보시게 되면은 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느낌 잡지? 그래서 요거 양면 제곱해보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제곱했으니까 2 돼버리죠. 넘겼으니까는 A제곱 마이너스 6A 될 거고요. 넘겼으니까 플러스 7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요거 이제 아니면 이거 요 식에서 그냥 바로 푸는 것도 괜찮겠다. 요걸로 그냥 바로 할게요. 요건 또 이제 근해공식 쓰려고 하니까 좀 복잡네, 그지?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풀었죠? A-3 값이 누구보다는 루트 2보다는 크던지 또는 두 번째 A-3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넘겨서 식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A는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던지 또는 A는 누구보다는 3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대략적으로 4점 얼마니까는 A는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4점 얼마니까 5 이상 돼야 되겠죠? 자, 얘가 1점 얼마잖아, 그지? 그럼 3 빼기 1점 얼마니까 이거 전체 값은 1점 얼마겠죠? 그래서 A 값은 1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의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155번 문제.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래요. 그럼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도 똑같은 문제죠. 그지? 자,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는 요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요 점을 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요. 요 점을 쌤이 4, 마이너스 3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그때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무슨 점? 중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중점좌표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니까는 1,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반지름 길이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죠. 그래서 r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4 빼기 1 제곱이니까는 9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는 플러스 1 되겠다. 그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했으면 끝났죠, 그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는 이러한 원이 어떤 직선하고는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직선이 바로 y는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일 거고요. 식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쳐 적을 수 있겠죠.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쌤이 또 마찬가지로 d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였으니까는 루트 10이었죠? 그래서 요 반지름 길이가 현재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d 값이 현재 누구보다는 루트 10보다 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d 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니까는 루트 10분의 위에는 x에다가 1 y에다가는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래서 3 빼기 3 플러스 2니까 5죠? 그래서 절대값 5 플러스 k 그 값이 루트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루트 10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 값이 10 느낌 잡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양변 제곱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 k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25 제곱했으니까 100 돼버리죠. 넘겼으니까는 k제곱 플러스 10k 하고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75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5하고 15니까는 k 플러스 15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치? 그러면은 이제 얘는 왼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였죠? 그치?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5보다는 작고요. 또는 k 값은 5보다는 크다. 요 결론 한 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키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자연수 키 최소값은 5보다 큰 자연수니까 당연히 6이라고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k 값의 최소값은 6 이렇게.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유형 12번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쥐였습니다.